비트코인이 간밤에 최근 3일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 코인의 제왕이 1억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이렇게 빠지는 동안 아무도 몰랐던 진짜 범인이 있어요. 25년 10월에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고가인 12만 6천 달러를 기록하죠. 한국 돈으로는 약 1억 7천만 원. 그때 코인 난리 열풍,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저리 가라였어요. 솔직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기 아니냐는 그런 소리를, 그런 취급을 받던 자산이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달라졌죠. 이 시기에 모든 게 바뀌어버렸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이 들어왔고 월가가 들어왔고 연기금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이때 수근수근거렸죠. 이번엔 다르다. 기관이 들어왔으니까 폭락은 없다. 비트코인은 진짜 디지털 금이야.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은 6만 6천 달러, 고점 대비 거의 절반이 증발했어요.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허공으로 그냥.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500%, 1000% 비교해보면은 코스닥보다 더 서러운 게 비트코인 홀더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최근 3일간의 이 폭락장에서 도대체 누가 왜 먼저 팔았고 먼저 도망쳤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왜 그들은 지금 팔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는지 이야기하는 영상이 아니라 이번 폭락을 만들게 된 커튼 뒤의 진짜 사실과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시장 구조의 변화를 추적할 거예요. 왜냐면 이번 하락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은 근본 폭락은 뉴스에도 많이 다루어졌지만은 거래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쟁이 터졌나, 해킹이 있었나, 규제가 나왔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러 갔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때문에 그런가.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첫 번째 총성은 뉴스가 아니라 거래 기록이었어요. 다들 잘 모르는 5월 26일에 누군가가 블랙락 비트코인 ETF IBIT를 1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어치를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단 한 방에.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가 있는 게 1조 7천억이면 그렇게 큰 돈인가? 아니 하루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래되는 거 보면은 이 정도는 껌값인데 그쵸? 사실 금융시장 전체 규모로 보면은 그렇게 엄청난 숫자는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이번 주 화요일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조 원 넘게 매도했죠. 오늘도 지금 엄청난 융단 폭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액이 아닙니다. 누가 팔았느냐. 월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사고 누가 파느냐이다. 개인분들이 팔면 감정일 수 있죠. 공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관이 팔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관은 우리보다 먼저 데이터를 보죠. 우리보다 먼저 리스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군가가 1.7조 원을 조용히 빼갔어요. 그것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일반 거래소가 아니라 다크풀에서. 다크풀은 쉽게 말하면 금융시장의 비밀 통로예요. 만약 기관이 일반 시장에서 1.7조 원을 매도한다고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분들이 도망치죠. 개인분들, 중소, 소규모 자산운용사, 해시펀드들, 사람들이 먼저 도망칩니다.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특히 대형 기관들은 몰래 거래해요. 거래가 끝난 후에야 세상에 공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도대체 왜 팔았을까? 이건 마치 백화점에서 아무도 모르게 뒷문으로 물건을 트럭째 반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이미 물건은 없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소규모 투자자 수천 명이 각자 팔면 시장이 불안하다는 신호죠. 그런데 단 하나의 기관이 1.7조를 한 번에 다크풀에서 던진다.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이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탈출이죠. 그리고 그 정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크풀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도대체 왜 팔았을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고점 판단 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MSCI 지수의 비중 초과가 되면 기계적 매도가 들어가죠. 두 번째는 AI 반도체 랠리 자금으로의 이동,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솔직히 지난번 영상에서도 일부 코스닥 조정 후에 코스피, 삼전, 닉스로 움직이는 자금 흐름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더 높은 수익률로 이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해지. 이란, 미국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였죠. 위험 자산을 더 축소해 나가자. 셋 다 동시에 작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핵심은 이 기관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지 않아서보다는 지금 이 가격에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24년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죠. 이 사건은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기관분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사기 어려웠어요. 보관 문제, 규제 문제, 회계 문제, 온갖 문제가 산적해 있었죠. ETF는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어요. 결과는 엄청나게 폭발적이었죠. 기관 자금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떨 날은 ETF들이 하루 동안 사들인 비트코인 물량이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12배에 달했어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12만 6천 달러까지 폭등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죠. ETF는 매수 기계이면서 동시에 매도 기계라는 사실. 상승장에선 천사죠. 계속 사줍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작동하죠. 여기서 뉴스에 등장한 문장이 하나 있죠. IBIT 단위 세션 유출이 5억 2,784만 달러. 자, 이 문장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해보면은 IBIT는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죠. 만약 투자자분들이 하루 동안 7천억 원어치를 환매한다면 어떻게 될까?
ETF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의 ETF에 돈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죠. 만약에 꼭지세에 매도되는 순간에 지금 이 비트코인 ETF와 굉장히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즉 ETF가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겠죠. 즉 ETF 투자자가 ETF를 판다. ETF가 실제 비트코인을 판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 공포가 커진다. 더 많은 ETF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판다. 이 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위로 갈 때는 모두를 올려주죠. 아래로 향하기 시작하면 모두를 함께 끌고 내려가는 것과 같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날 하루에만 IBIT 하나에서만 약 7천억 원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다른 ETF들까지 합치면은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시장을 떠난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규모가 아니죠. 방향입니다. 방향. 심리. 2년 동안 계속 들어오기만 하던 기관 자금이 처음으로 방향을 트기 시작했다. 시장은 숫자보다 방향을 더 무서워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비트코인 시장에 신념을 붕괴한 커다란 사건이 또 발생하죠. 6월 1일에 스트래터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공시를 냅니다. 비트코인 32개를 팔았다고. 금액은 약 33억 원. 보유량은 무려 84만 개. 비중으로 따지면 0.004%.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런데 시장이 충격을 받죠. 왜? 숫자 때문이 아니에요. 상징성 때문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 10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했죠. 우리는 절대 팔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영원히 보유할 거야. 한 푼도 팔 수 없다. 그분은 비트코인 시장의 정신적 지도자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팔았다. 갑자기 유다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비행기 타고 있는데 갑자기 기장이 뛰어내리진 않았는데 낙하산을 매기 시작했다고 상상해보면은 실제로 뛰어내리지 않아도 불안하잖아요. 시장도 똑같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왜 팔았는가?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였어요. 현금이 필요했던 거죠. 여기서 시장이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비트코인을 끝없이 사들이던 거대한 매수자가 이제는 현금 흐름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럼 그 순간부터 투자자들은 질문을 던지죠. 혹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인가? 세일러가 뒤에서 칼로 찌르나? 심리가 무서운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 12년 전 유령이 다시 나타나는데 바로 마운트 꺽스예요. 2014년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당시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이 대부분을 처리하던 거대한 거래소였죠. 그때는 두나무고 뭐고 없었어요. 굉장히 원시적으로 다 거래했죠. 하지만 이때 해킹으로 무너집니다.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소리 소문없이 사라졌죠. 수십만 명이 돈을 잃었어요. 그리고 12년이 흘렀죠. 6월 2일 마운트 꺽스 지갑에서 1306개의 비트코인이 이동합니다. 약 1조 원 규모.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직 판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갑을 옮긴 거예요. 그런데 시장을 왜 무서워했을까? 인간 심리 때문이죠. 자, 우리가 2014년에 600달러짜리 비트코인을 샀다고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12년 동안 돈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법원이 돌려줍니다. 가격은 66,000달러. 100배 이상 올랐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들고 갈까요? 아니면 적어도 일본 현금화를 해야 될까요? 시장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매도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공포는 먼저 움직입니다. 투자시장은 현실보다 기대를 먼저 반영하죠. 그리고 그 기대가 바로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조건이 완성됐죠. 기관 매도, ETF 유출, 세일러 충격, 마운트 꺽스의 공포,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아래로 무너져요. 그리고 그 순간 진짜 괴물이 등장하죠. 바로 레버리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10배, 2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1천만 원으로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문제는 가격이 10%만 떨어져도 원금이 전부 사라진다는 점. 그러면 거래소는 자동으로 강제 청산을 하죠. 그 청산은 곧 시장가 매도입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청산이 발생해요. 청산이 매도를 또 만들죠. 매도가 가격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산이 발생해요. 이것이 연쇄 청산이죠. 눈덩이가 언덕 아래로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과 같은 거죠. 결국 수십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됩니다. 비트코인은 몇 시간 만에 수천 달러가 증발하죠. 그리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뉴스에서 폭락을 보고 놀라죠. 하지만 실제로는 뉴스보다 훨씬 이전에 그 도미노는 블랙락의 IBIT가 총탄을 쏜 거예요, 먼저.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단 하나의 근원적인 질문이 남죠. 자, 끝난 걸까? 사실 지금 시장이 고민하는 거는 가격은 아니에요. 정체성. 비트코인은 원래 무엇이 되려고 했냐면은 처음엔 화폐가 되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피자도 사고 이것저것 샀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에는 결제 수단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역할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이야기는 디지털금. 그런데 최근 시장은 또 질문을 던지죠. 정말 금일까?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으로 금을 꼽았죠. 실은 요즘 현물금도 안전자산처럼 움직이진 않아요. 요즘 또 계속 피크를 찍은 다음에 밑으로 옆으로 설설 기고 있죠. 실제 금도 이런 마당에 비트코인은 종종 기술주처럼 움직였죠. 위험자산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스닥보다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시선도 변하고 있죠. 2020년에는 성장의 상징이 비트코인이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는 시장에서 산 AI, 엔비디아, 피지컬 AI, 원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트코인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경쟁자를 갖게 됐죠. 그래서 이번 하락이 진짜 의미는 가격이라기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이 개인 투자자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 과거에는 개인분들의 탐욕과 공포가 가격으로 움직였죠. 지금은 월가의 자금 흐름이 이 가격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도 달라졌죠. 솔직히 비트코인을 다루는 여러 매체들의 유튜브의 썸네일도 아니고 SNS, X, 스레드에 퍼지는 낙관론, 비관론도 아니에요. 딱 하나.
ETF 자금 흐름. 왜냐하면 이번 폭락을 시작한 첫 번째 도미노도 ETF였고 다음 상승장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도미노 역시 ETF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은 무너진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는 이제 AI, 머신 이코노미에서 AI 에이전트들이 기계들이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 그 거대한 전환의 한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